자요. 지금부터 이제 65번이에요. 65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이제 다른 자격시험 문제들이 좀 많고요. 이제 채권법하고 특별법은 우리 시험에는 매년 나오는데요. 다른 자격시험에는 거의 안 나오는 파트들이 있어요. 알죠? 그런 것들은 이제 우리 기출문제를 갖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기출문제도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렇게 보면은 사실 좀 어려운데요. 학생들은 이제 자꾸 눈을 보니까 정답이 눈이 익숙해서 그렇지 사실은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들 보면 빵꾸노트 한번 봤잖아요. 빵꾸노트라든가 이렇게 판례 문제집 봤죠. 사실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하나하나만 보면은. 근데 학생들이 그걸 잘 인지를 잘 못하니까 항상 시험에 보면 답이 너무 쉬운 걸로 나와가지고 그 쉬운 것이 한 12문제 나오거든요. 근데 우리 지금 문제 보면 문제 정답을 주는 게 없어서 그렇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잖아요. 모의고사 보는 것 중에서 50점만 맞아도 충분하다고 한 이유가 뭐냐면 원래 시험에서는 눈에 아예 그냥 보여. 그러니까 11월달, 12월달만 들었어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12문제 정도 나와요. 12문제에서 16문제 사이. 알겠죠? 그러니까 그게 나오는데 여기 모의고사는 그런 문제를 줄 수가 없잖아요. 너무 쉬운 문제를 주면서 굳이 막 모의고사에서 점수 주려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안 하고 있어서 그렇지. 여러분들이 뭐 50점 정도만 맞으면 여러분들 다른 모의고사 봤을 때 60점은 충분히 다 넘어요. 그건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일단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채권법은요 몇 문제 안 돼요? 10문제밖에 안 되는데 내용 자체가 아주 간단하단 말이죠. 자, 1번 청약은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죠. 그래서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죠. 법률 사실이에요. 법률 사실이고 특정되어 있지 않아도 되죠. 자, TV 홈쇼핑이죠. 홈쇼핑. 그런데 뭐가 문제가 되죠? 뭐가 문제가 되죠? 여기요 승낙이죠. 승낙. 승낙은 반드시 뭐가 돼야 돼요? 특정이 돼야 돼요. 특정. 이렇게. 관습에 의하여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죠? 승낙의 통지가 필요하지 않으면 그러한 사실만 때 있는 때 계약이 성. 여기서 뭐가 아니다? 안 때. 그러면 돼? 안 돼? 안 되죠? 안 때가 아니고 있는 때.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후 도달하기 전에 발생한 청약자의 사망은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미치지 않는다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청약이 상대방에게 발송된 후 도달하기 전에 발생한 청약자의 사망은 그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지금 보면 발송된 후 도달하기 전 이렇게 되어 있죠. 발송된 후 도달하기 전. 그래서 청약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알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승낙자가 승낙기간을 통과한 후 승낙을 발송한 경우에 이를 수신한 청약자가 승낙 연착에 통지를 하지 않으면 그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참 어려운 말이죠. 우리가 뭐냐면 이런 것이죠. 그래서 갑이요 을한테 청약을 하면서 2월 1일부터 2월 10일까지 승낙해 이렇게 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언제 발송했냐? 2월 3일날 발송했다 이 말이죠. 2월 3일날 발송해가지고 이것을 2월 5일날 도달했다. 도달 기간 안에. 그러면 2월 3일부터 계약이 성립을 하죠. 그런데 문제는 뭐죠? 만약에 이 사람이요 편지를 보낼 때 2월 3일날 발송했는데 2월 11일날 도달했다. 그럼 이것을 뭐란다? 연착된 승낙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연착된 승낙은 원래는 새로운 청약으로 보지만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연착됐다. 그랬을 때만 반드시 뭐라고 한다? 연착의 통지를 해야 되죠. 그 말이 있을 때만. 그럼 지금 여기를 봐봐. 4번은 승낙 기간을 도과한 후에 승낙 기간이 지난 후에 승낙했다는 거잖아. 언제요? 2월 11일 날 승낙해가지고 2월 13일 날 도달했다 이 말이잖아. 이게 2월 11일 날 발송이 기간 지난 후에 승낙했다는 거잖아요. 알겠죠? 자, 이런 경우 발송 경우 이를 수신한 승낙 청약자가 승낙 연착의 통지를 하든 말든 이것은 계약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죠. 우리가 연착의 통지는 언제 연착의 통지냐?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늦게 도착했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우리는 연착에 뭐를 해야 돼? 통지를 해야 되고, 통지를 했느냐 안 했느냐? 했으면 계약이 불성립이고 통지를 하지 않았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거잖아요. 알겠죠? 그건 지금 여기는 처음부터 늦게 편지를 보내서 늦게 도착했다잖아요. 그럼 이것은 그냥 무시해도 아무 문제가 있어 없어? 없다 이런 말이에요. 계약 자체가 아예 처음부터 연착됐죠. 이것은 연착. 그건 계약은 불성립하는 것이. 그래서 이것은 연착되지 않냐는 것은 다 틀린 것이죠. 자, 교차청약이죠. 교차청약, 양청약이 모두 뭐를 해야 돼요? 도달해야죠. 도달. 양청약이 모두 도달. 자, 정답 몇 번째 옳지 않은 것은 4번이죠. 4번. 이 말을 잘못 이해하면 도대체 뒤에만 적당히 읽으면은
연착 통지를 안 했네. 그러면 연착되지 아니한 것을 보내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게 아니고 기간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송했는데 연착이 됐다 이 말이죠. 근데 여기는 처음부터 지난 후에 승낙했잖아요.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되죠. 승낙은 언제 승낙이다? 청약이 살아있을 때 하는 걸 승낙이죠. 근데 이미 끝났잖아요. 그러니까 청약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승낙도 없는 것이죠. 66은요 동시행관계에 있지 않는 것 이랬죠. 담보 채무, 여러분 담보란 말이 나오면 절대로 동시행이 아니다 아니라고 그랬죠. 그래서 담보, 피담보 채무하고 변제하고 저당권 등기 말소하고는 동시행이 아니다 아니죠. 뭐가 더 먼저다? 변제가 선행이죠. 동시행이 아니다. 1번이네요 그 다음에 해제, 무효취소 해제. 무효취소 해제이란 반환문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관계다. 임대차가 만료가 되면 보증금 반환하고 임차 목적물의 반환은 무슨 관계다? 동시이행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차권 등기 명령. 임차권 등기 명령은 동시이행이다 아니다? 아니다. 이렇게. 5번은 완성된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 수급인의 하자 보수 및 손해배상 의무와 도급인의 보수. 도급은 무조건 뭐다? 동시에. 뭐가 동시행이 아니다? 뭐가? 지체상금. 뭐가 동시행이 아니다? 지체상금. 이렇게. 지체상금 동시행이 아니다. 이렇게. 지체상금은 동시행이 아니다. 이렇게. 자, 67번. 정답 몇 번이죠? 1번. 67번은요. 갑은, 이건 우리 여기 봐봐. 이건 우리가 29회 이것은 우리 기출문제예요. 갑은 자신의 엑소 토지를 의뢰에 팔고 중도금까지 수령했다. 토지가 수용됐다. 수용되면 두 가지가 안 된다고 그랬어. 수용은 적법이에요. 적법이고 우리 민법에 위법이 아니라 있죠. 위법은 뭐가 있어? 두 가지. 하나는 뭐 채무불이행, 또 하나는 뭐 불법행위. 그런데 수용은 적법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란 말이 나오면 절대로 안 돼. 안 되죠. 그리고 여기 보면 채무불이행이 아니죠. 불법행위 아니죠. 지금 이것은. 그러니까 채무불이행 아니니까 계약을 해지할 수 있어 없어? 없고. 전보배상, 손해배상. 이 전보배상은 전부 보전한다 이 말이죠. 알죠?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아시겠죠? 보상금의 양도. 이게 맞죠? 수용 보상금의 양도를 대상 청구죠. 양도를 청구해야지 당연히 나한테 되는 게 아니에요. 양도를 청구해야 돼. 이게 맞는 말이죠. 그 다음에 여기 봐봐요. 이미 지금 중도금 받았다고 그랬죠.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그랬는데 말도 안 되죠. 지금 수용이죠. 수용은요 쌍방이 잘못했어 안 했어? 쌍방이 잘못이 없죠.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갑은 을에게요 대금을 청구할 수 있어 없어? 대금을 청구할 수 없죠. 이미 지급했다. 이미 지급. 그러면 을은 뭘 할 수 있어?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왜요? 지금 수용은 을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알겠죠? 그 다음에 3번. 을은 이미 지급한 중도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을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4번. 을은 계약적상. 여기 지금 뭐예요? 여기 지금 가방에 팔고 그랬는데 팔고. 그러면 계약을 체결 후네. 그런데 계약 체결상의 과실책임 줄구시면 원시적 불능이잖아. 원시적. 그러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알겠죠? 없다 이래야지. 5번. 을이 매매대금 전부를 지급하면 갑의 보상금 자체가 을에게 계속 그럴 때 그런 건 없다니까. 뭐라고 했어? 보상금의 양도를 청구해야 된다니까. 당연히 보상금이 자기한테 기속되는 것이 아니라니까. 그걸 뭐란다? 그래서 대상 청구권이라고 하는 거야. 청구. 대상을 뭘 해야 된다? 청구해야 된다. 그래서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뭐라 한다고? 대상 청구권이다 이렇게 얘기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정답 몇 번이다? 2번. 자, 68번.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죠. 유학자, 장학자, 수익자, 제3자 계약체결. 아무 말이 없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했단 말이 있어 없어? 지금 없어. 그냥 갑을 병만 있어. 1번. 대가관계 부존재. 대가관계가 누구하고 갑하고 병하고 부존재를 이유로 자신이 갑은 기본관계가 뭐죠? 보상관계에 의해서 낙약자에게 보답하는 채무의 이행을 할 수 없다. 거부할 수 없다. 그래서 대가관계가 부존재한다 하더라도 갑과 을 간에는 여전히 유효이다. 갑은 거부할 수 없고 갑은 이행을 해야 될 의무가 있다. 알겠죠? 2번. 갑을 간에 계약이 해제가 됐다. 갑과 을. 그러면 을이 병에게 이미 먼저 급부한 것이 있다. 병에게 반환, 원상회복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병을 상대로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다. 병은 수익자는 계약의 당사자다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봐봐요. 갑이 있고 의이 있고 병이 있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보다 이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니까 만약에 갑하고 의하고 무슨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병은 취소나 해지를 못하고 취소나 해지로 인한 부당이득이나 원상회복을 병에게 청구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갑과 을 이렇게. 그 다음에 3번 병이 수익의 의사표시를 후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면 병은 을에게 그 채무불이행으로 자기가 입은 손해의 배상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봐봐요. 지금요 병이 수익의 의사 표시했죠. 그런데 을이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면 이 사람이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다. 누가요? 병이 을에게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죠. 그러면 어떻게 한다? 제3자의 권리가 발생을 해. 그래서 권리가 발생을 하죠. 발생한다. 그럼 병은 직접 을에게 청구를 해. 을에게 청구를 해 직접. 그런데 을이 이행하지 않죠. 그러면 채무불이행이죠. 채무불이행이면 계약을 해제를 하죠. 그 다음에 원상회복을 청구하죠. 해제를 누가 한다? 갑이 해제. 을이 채무불이행이니까 손해배상은 누가 한다? 손해배상은 누가 청구한다? 병은 손해배상 청구하고 해제는 갑이 하고. 만약에 갑이 잘못했다? 을이 해제하고. 을이 잘못했다? 갑이 해제하고. 병은 손해배상 청구하는 것이다. 병은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다? 아니니까 해제할 수는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병은 손해배상을 청구해. 병은 손해배상 청구해. 그러면 해제는 누가 하고? 해제는 을의 잘못이 있으면 해제는 누가 하고? 해제는 누가 해? 갑이 해제하고. 갑이. 알겠죠? 여기 갑이 해제하고 손해배상은 병이. 아시겠죠? 자, 4번 갑을 간의 계약이 갑의 착오로 취소되죠. 우리가 봐봐요. 착오, 사기, 강박으로 취소가 되죠. 병은 선의의 제3자에 해당한다 안 한다? 안 하죠. 그래서 범위에 속한다? 틀렸죠. 그 말은 무슨 말이다? 병이 선이라도 보호된다 안 된다? 보호되지 아니한다. 5번 수익의 의사를 표시한 병은 을에게 직접 그 이행을 말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맞죠? 여기요 병은 직접 을에게 청구할 수 있다. 수익의 의사 표시를 했으니까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아시겠죠? 이것은 우리 기출 문제예요. 아시겠죠? 나중에 여러분요 이제 사례형 문제는 여러분 이제 9월 달에 보면 하루 날 잡아서 한 40문제 정도 사례형 문제를 쭉 풀 거예요. 사례는 다 똑같아. 많이 푼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제3자에 계약은 이 정도 문제를 풀면 딱 된다. 이게 딱 있어야 돼. 알죠? 제3자는 보통 이렇게 문제가 나온다. 알죠? 위험부담은 주로 이렇게 나온다. 이것만 딱 알고 있으면 되는 거지 그 이상의 것을 알 필요는 없는 거예요. 알겠죠? 지문이 뭐로 나올지 모르니까.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4번. 이렇게. 69번 해제죠? 당사자 합의로 해제할 수 있어요? 합의 해제잖아. 합의 해제를 뭐라 한다? 해제? 계약이죠. 해제 계약. 2번 채권자가 채무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한다. 현저히 초과하는 금액을 채권했어. 이걸 무슨 채고로 한다? 오케이. 과다채고. 과다채고는 채고이다 아니다? 과다채는 채고다 아니다? 채고가 아니라겠어. 채고하니까 해제가 할 수 있다 없다? 해제할 수 없어. 그래서 해제는 무효가 돼. 과다채고는 채고가 아니야. 그래서 이 채고에 터자면 채권자의 해제는 무효이다. 효력이 없어. 과다채고는 채고가 아니라고 몇 번 돼 있어. 알겠죠? 과다채고 강 그림 노트 보면 다 나와 있어. 과다채고는 채고가 아니에요. 알겠죠?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던 거 내가 몇 번 얘기했죠. 다른 건 다 시험에 나왔는데 이 과다채고는 아직 우리 시험에 안 나왔어. 3번 계약 체결에 관한 대리권만 수혜받은 계약 체결의 대리권에는 해제할 권한이 있다 없다? 없다. 해제할 수 없다. 맞죠? 자, 그러면 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전원에 대해서 그 소인인 경우 소인 못하게 뭘 이렇게 소인 못하게 되면 전원이 전화한테 그냥 하면 되지. 그냥 어떻게 한번 속여보려고. 알았죠? 별짓을 다 하고. 알았죠? 5번은요 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불능이죠. 매도인 누구예요? 채무자죠. 채무자가 잘못했죠. 이행불능이죠. 이행불능의 3대 4대 요건. 자, 이행불능 첫 번째 뭐다? 채고 없이. 그 다음에 이행기 전이라도 자신의 채무를 제공한다 안 한다? 채무 제공 없이 해제 의사 표시하죠.
해제하고 나서 여기서 손해배상 청구하죠. 그러면 항상 몇 번 얘기했어? 이행불능과 채무불이행, 이행불능과 채무불이행을 항상 손해배상을 언제 기준한다? 이행불능 당시, 이행불능 당시 시가를 기준, 이행불능 당시를 기준으로, 시가를 기준으로 손해배상을 해. 그래서 채무불이행 당시, 이행불능 당시 항상 손해배상은 이행불능 당시, 채무불이행 당시. 그런데 원래 시험에는 뭐라고 하나요? 원래 원문은 5번이 정답이었어. 해제시를 기준으로 이렇게 해제시. 알겠죠? 원래는 해제시였어. 근데 내가요, 어디를, 지금 정답 몇 번이죠, 이거? 2번이요? 아마 2번으로, 아닌데, 2번으로 바꿨나 봐요. 알겠죠? 2번인 것을 아닌 걸로 바꾸고요. 그 다음에 여기 5번을요, 해놨어. 왜냐면 이행불능 당시. 알겠죠? 뭐가 아니라 해제시가 아니다. 해제시가 아니다. 이행불능 당시다. 그래서 여러분요, 과다최고, 이거는 뭐 당연히 알 거라 생각하고 해놨는데요. 대답할 사람 몇 사람 없는 것 같긴 한데. 아무튼요, 여러분, 아무튼 5번 있죠? 해제 시간이고 뭐라고? 이행불능 당시. 그 다음에 70번은요, 갑과 을은 갑소유 부동산에 대해서 1억 원의 매매계약 체결하고 갑은 계약금 1,000만 원을 수령했다. 자, 1번. 을의 귀책 사유로 갑이 계약을 해지한 경우 계약금은 당연히 갑에게 귀책 사유로, 그 말은 채무불이다 이 말이죠. 채무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계약금이 당연히 귀속되는 게 아니고 무슨 말이 있어야 돼요? 위약금 특약. 이 위약금 특약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뭘 한다?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하고, 위약금 특약이 있다? 그럼 이것을 위약벌 또는 뭐로 본다? 손해배상의 애정, 손해배상의 애정으로 추정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실제 손해를 입증해서 청구해야 돼. 당연히. 그럼 틀려. 재밌는 말이죠. 여기 지금 보면 계약금을 1,000만 원 받았네요. 갑은 수령한 계약금을 을에게 반환하고, 이런 말을 그냥 말장난에 속지 마. 수령한 계약금을 반환해야 돼요. 수령한 계약금은 배액을 반환해야 돼요. 배액을 반환해야지. 배액을. 수령한 계약금이 아니고 받은 계약금의 몇 배죠? 2배. 받은 계약금의 2배. 알겠죠? 자, 3번은요, 을이 약정기일에 중도금을 지급했죠. 중도금. 그럼 더 이상 계약금을 포기하고 2배를 주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자, 중도금이죠. 2,000만 원이니까 배액을 제공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중도금을 지급했으니까. 을은 중도금을 지급했는데 계약금과 중도금을 포기하고 해지할 수 있다 없다? 없죠. 말이 안 되죠. 계약금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된 경우, 계약을 해지된 경우 갑과 을은 원상 여부의 손해배상. 그건 안 되죠. 왜요? 계약금에 의한 계약금 계약에 의한 계약이 해제죠. 이때는요, 언제까지 해제한다? 이행기 전까지. 이행기 전까지 해제하죠. 자, 이행기 후를 뭐란다? 채무불이행.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하고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이란 말이 나오잖아요. 알죠? 이행기 후에 채무불이행. 근데 계약금에 의한 계약 해제는 이행기 전까지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채무불이행이 나와 안 나와? 안 나오죠. 그러니까 위험부담하고 손해배상이라는 말이 나와 안 나와?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의 말이 나와 안 나와? 나올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요, 해약금에 의해서 계약을 해지할 때는 원상회복하고 손해배상이라는 말은 나올 수가 없다. 왜? 이행기 전이니까. 이행기 전이니까. 채무불이행 언제다? 이행기 후니까. 서로가 모순되죠. 그래서 그렇다 이 말이죠. 정답 몇 번이죠? 3번이에요. 자, 70번 물권의 하자죠. 경매를 통해서 물권을 묘사한 자는 물권의 하자. 그럼 물권의 하자는 뭐라 한다? 물권의 하자는 뭐죠? 법률적 장애. 뭐라 한다? 법률적 장애 이 말이죠. 법률적 장애. 그래서 법률적 장애인 경우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그래서 물권의 하자죠. 그래서 경매는요, 경매는 무슨 하자다? 권리하자. 권리의 하자일 때만 경매를 통해서 하고, 일단 경매는 유효가 돼야 돼, 무효가 돼야 돼? 경매는 유효가 돼야 돼. 경매가 무효가 되면 절대로 안 되죠. 자, 1차적으로 누가 책임진다? 채무자. 채무자가 1차적 책임을 진다. 1차적으로 책임을 진다. 채무자가 1차적 책임. 이렇게. 2번 매매계약 체결 당시 매매 목적물의 하자를 알 수 있었던 매수인은 그 하자에 대한 담보 책임을 묻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자, 봐봐요.
알 수 있었던 매수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요 하자 탐목책에서 매수는 반드시 뭐가 돼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이라 돼. 선의 플러스 무과실. 그러니까 하자를 알 수 있었던 그런 거다. 이건 과실이 있다 이 말이죠. 과실이 있으니까 담보책을 묻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해. 우리가요 만약에 이게 물건의 하자가 아니고 권리의 하자면 틀린 거예요. 권리의 비교. 권리의 하자에서는 뭘 한다? 권리의 하자에서는 매수인은요 선이이냐 악이이냐만 따지지 과실 여부는 따져 안 따져? 안 따져. 안 따진다고? 그런데 물건의 하자에서 물건의 하자에서는 반드시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이 돼야 돼. 알죠? 권리 하자에서는요 권리 하자에서는 어떻게 한다고? 그것은 선이냐 악이냐만 따져. 과실 무과실 안 따져. 알겠죠? 자, 매매 목적물이 종류로 지정됐죠? 종류로 지정됐다는 말은 책상 걸상이죠? 그 후 특정됐죠? 그럼 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 규정이 주용되죠? 특정물에 대한 하자담보 책임이 뭐가 있어요? 이거 말은 뭐냐면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일 때 마실 때 계약 해제와 그다음에 뭘 청구할 수 있다? 손해배상 안 날로부터 몇 개월이다? 6개월 이거죠. 알겠죠? 6개월 이렇게. 매수인은 선이 무과실이고 해제나 손해배상 청구하고 안 날로부터 6개월. 특히 판례는 뭐냐? 판례는요 손해배상에서 판례는요 뭐라고 한다? 몇 년의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 이렇게 소멸시효. 10년의 소멸시효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판례는 손해배상에서 10년의 소멸시효가 인정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4번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당사자는 합의를 통하여 이를 배제하지 못한다 이렇게 돼 있나요? 그래서 매도인의 담보책임에 관한 규정은 강행규정으로 이렇게 돼. OX 담보책임 무조건 무슨 규정? 임의규정. 배제, 가중, 경감할 수 있죠. 배제할 수도 있고 가중할 수도 있고 임의규정이니까 경감할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어. 다 돼. 5번 매매 목적물의 하자가 법률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에 해당하죠. 여러분 하자가 있고 하자 담보 책임이죠. 착오에 해당하죠. 착오에 해당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할 수 있다. 착오를 유로할 수 있다. 취소. 이것은 우리 시험에 나왔고 내가 몇 번 말했죠? 지금 모든 국가고시 시험에 다 나온 것이라고. 알겠죠? 수백 번 지금 나오고 있죠. 자, 정답 몇 번이다? 4번. 자, 교환이죠. 교환은 당사 쌍방이 금전 안 돼요. 금전 이외의 재산권이에요. 상호 이전 것을 약정하는 내용으로 하는 뭐다? 불요식.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 유상 쌍무 낙성 불요식이죠. 1번 틀렸죠. 교환계약 시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 이전 외에 보충금 지급을 약정하죠. 이 보충금은 매매 대금에 관한 규정을 뭐한다? 준용한다. 만약에 보충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매매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돼서 채무불이행이죠. 계약을 말 수 있다. 해지할 수 있다. 이렇게 해지할 수 있다. 타인에게 속한 권리를 교환의 목적으로 한 당사자는 권리를 취득하여 상대방한테 뭐 하면 된다? 이전을 해야 되고요. 4번 교환계약의 쌍방의 의무는 그건 동시에 하는 거죠. 항상 이러면 교환하고 뭐하고 똑같아.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자 매매하고 똑같아. 매매는 쌍방이 만다? 동시에 이행을 하죠. 5번은요 교환계약에 관한 비용은 똑같아. 매매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하죠. 그럼 이게 뭐냐? 이게 봐봐. 이게 이 말이야. 우리 지금 매매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돼 있죠. 그 매매에 관한 것이 이 교환을 항상 무슨 말인지 모르면 매매를 읽으라고 그랬죠. 바꿔서 매매를 읽어봐. 매매에 관한 비용은 쌍방이 균분한다. 매매 계약에서 쌍방의 의무는 대금하고 등기는 동시에 이행한다. 똑같은 말이잖아요. 알겠죠? 그러니까 매매란 말을 모르면 교환이란 말을 모르면 교환을 무슨 말로 바꿔서 읽는다? 매매로 바꿔서 읽으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럼 정답 몇 번이죠? 몇 번? 1번. 자, 73번 임대차죠? 1번 전차인이 사용의 편. 이게 몇 번을 얘기했어? 여기 봐봐. 우리가 부속물 매수. 그럼 부속물 매수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죠? 부속물 매수는요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서 부속을 했든지 임대인의 동의 또는요 임대인으로부터 뭘 했든지 매수를 했든지 임대인 승낙으로 임차인한테
매수를 했든지 임차인으로부터 매수를 했든지 매수. 이 매수는 임차인부터 매수할 수 있어. 그런데 임대인의 동의가 있어야 돼. 그런데 부속은 반드시 임대인의 동의만 있어야지. 임차인의 동의 안 돼. 이거 우리 기출문제도 나왔단 말이죠. 다른 우리 시험 보면 여기 봐봐요. 누구의 동의를 받아서? 임차인의 동의로도 부속했다. 그러면 돼, 안 돼? 안 된다고. 임차인 동의 그러면 안 된다고. 누구의 동의가 돼야 돼? 임대인 동의. 1번 틀렸다고. 임대인 동의만. 반드시 부속은 임대인 동의. 매수는 임대인한테 매수할 수 있어. 임대인의 승낙을 받아서 임차인으로부터 매수할 수도 있어. 알겠죠? 그런데 뭐는 안 된다? 부속은 오로지 누구만이다? 임대인이다. 2번 임차인이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하죠. 유익비 상환 청구권을 포기한단 말은 그것은 뭐다? 포기하는 대신 유익비 상환 청구로 유익 비용을 받지 않는 대신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하지 않기로 했죠. 그럼 이 합의 즉 원상회복 유익비 이것은 무슨 규정이다? 임의 규정이죠. 그럼 임의 규정은 무슨 임의 규정이죠? 그래서 뭐 할 수 있다? 포기할 수 있다. 그래서 임의 규정 포기할 수 있다. 유익비 포기할 수 있다. 이런 말이죠. 그 다음에 3번요. 건물의 임차인은 그 건물의 소부분을 임대인의 동의 없이, 봐봐. 건물의 소부분이죠. 임대인의 동의 없이 타인에게 임대할 수 있다.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여러분요, 내가 방을 5칸을 임대를 했는데요. 방 2칸을 내 친구한테, 2칸이 남아 그래서 한 칸을 내 친구한테 월세 10만 원 주고 우리 집 와서 월세 사러 갈 수 있어 없어? 나도 살면서 그것을 소부분이라고 그래. 차임 연책이 몇 기다? 2기. 2기에 해당하면 뭐 할 수 있다? 해지할 수 있죠. 이때 채우갈 필요가 없죠. 여러분 지금 생각을 해봐. 2달 지금 연체했는데 최고해가지고 10일 정도 여유 줄 테니 그때까지 갚으라고 하면 10일 더 산단 말이잖아요. 그럼 계속 돈 안 낼 거 아니에요. 내 말 지금 여러분 이해됐나요? 알죠? 그래서 최고 없이. 그 다음에 토지 임대인이 임대차에 관한 채권에 의하여 임차지에 부속한 임차인 소유 뭐를 압류했다는 거예요? 뭐를? 동산을 압류하죠. 동산을 압류하면 뭐가 있는 것으로 본다? 질권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그런데 만약에 건물을 압류하면 건물, 임차인 소유 건물을 압류하죠. 건물을 압류하죠. 그럼 뭐가 본다? 법정저당권이라고 이것을 법정저당권. 그럼요, 이거 질권과 동일한 효력, 이것을 법정질권이라고 해요. 그래서 법정질권하고 법정저당권은 어디에만 있는 거예요? 임대차만 있는 것이다. 어디만 있다? 임대차. 이렇게. 정답 몇 번이에요? 몇 번? 1번이요? 이렇게. 그 다음에 72번은요 74번 을은 건물의 소유 목적으로 갑소유 X 토지를 임차한 후 갑의 동의 없이죠. 동의 없이 전대차했다. 자, 1번요. 갑은 병이, 갑하고 여기 을하고 병하고 있는데요. 동의 없이 을이 병한테죠. 전대차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전대차는 유효죠. 그런데 병은 갑에게 대항할 수 있다 없다? 대항하지 못하죠. 그래서 갑은요, 이때 병은 갑의 입장에서는 무슨 점이다? 불법점이죠. 불법점이니까 갑은 병에게 토지의 반환을 뭐 할 수 있다? 청구할 수 있다. 그럼 병은 불법점이니까. 갑은 을에게 차임 청구권을 상정한다. 틀렸죠. 해지를 하지 않는 한, 해지를 했느냐 안 했냐가 중요하죠. 해지를 하지 않는 한 갑은 여전히 을에게 차임을 청구한다. 그럼 을에게 차임을 청구하면 갑은 그러면 손해가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를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전히 해지를 하지 않는 한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무단 전대를 이유로 갑의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다고 틀렸어. 해지는 의사표시예요. 그럼 반드시 나가라고 해야 돼. 해지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해지의 효력이 발생을 해. 해지의 의사표시가 없으면 해지의 효력이 발생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4번 임대차 및 전대차가 만료시 병이 신축한 건물이 X 토지에 현존하고 갑이 임대차의 갱신을 거절하죠. 병은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여기서 지상물 매수를 청구할 수 없는가? 이란 말이죠. 알겠죠? 지금 여기는 동의 있다 했어 없다 했어? 없죠? 동의 없는 전대차에서는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 청구권이 없는 거예요. 동의가 없는 경우는 지상물 매수, 부속물 매수가 없고 어느 경우만 있다? 동의 있는 전대차만 있다 이런 말이죠. 5번
갑을사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하더라도 갑은 엑스토지의 불법 점유를 이유로 병에게 차임 상당의 부당 이득을 반환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지금 여기 보면 갑과 을 사이의 임대차 계약이 존속한다. 존속한다고 하는 것은 해지를 했다 안 했다? 안 했다. 해지를 안 했다. 해지를 안 했다는 것은 갑은 을에게 차임을 청구할 수 있다. 차임을 청구한다. 그 말은 갑은 손해가 있다 없다? 갑은 손해가 없다. 갑이 손해가 없다는 말이 무슨 말이다? 손해가 없다. 그러면 갑은 병에게, 불법적인 병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손해배상을 말 수 없다,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요,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야지.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 그래야지. 있다 그러면 안 되죠. 이건 우리 기출문제니까요. 아니네요. 죄송해요. 별자시면요. 정답 몇 번이죠? 4번이요. 이렇게. 자, 여기까지가 이제 여러분요, 뭐냐면 임대차에 관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채권법인데요. 채권법은 항상 문제가 나오는 부분이 항상 똑같고, 몇 번 얘기했지만 채권법은 강의를요, 핵심에서 요약해 놓은 게 있죠. 그게 4시간짜리밖에 안 돼요. 그게 지금 강의 어딘가 올라가 있죠. 5월달, 6월달 강의 올라가 있죠. 4개밖에 안 되니까 4시간밖에 안 돼. 4시간. 그러니까 그 4시간을 강의를요, 2번 정도만 연속적으로 들으면 10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채권법은 달리 표현을 하지 않아요. 우리가 민법 총칙은 여러 가지 표현하죠. 그런데 채권법하고 물권법은 달리 표현하지 않는다니까, 특별법은. 알겠죠? 말하는 그냥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좀 힘들더라도 뭐랬냐, 채권법을 있잖아요. 조금 강의를 들어야 돼. 그것은 4시간으로 딱 압축 요약돼 있어. 아시겠죠? 이걸 꼭 들어야 돼. 잠깐 쉬었다가요, 바로 문제 풀도록 하겠습니다.